막 중학교 중3 때 국어, 영어, 수학이 다 올백이거나 뭐 막 평균 97, 8 막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 아이는 고등학교 가면 수능 1등급을 받을 거고 내신 1등급을 받을 거라 생각 좀 하셨죠? 네. 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가장 큰 착각은 제가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을 발표를 할 건데 똑같아요. 그 A 고등학교 때 A 맞은 애들 있죠. 190 넘는 아이들이 A 맞은 애가 30%가 넘었다는 거죠. 과목별로. 영어도 30% 넘고 수학도 국어도 90점 넘으면 A 주잖아요. 근데 그게 99점 A인지 100점 A인지 91점 A인지 차이가 없었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30%는 자 등급을 해볼 거예요.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 4등급 40%잖아요. 이 안에 이미 들어있었던 거죠. 30%에. 내 아이가 30% 아이였다면 이미 원래 4등급이었던 거죠. 중학교 때도 4등급이었고 지금도 4등급이 맞는 거죠. 근데 5등급이 나면 어머니 놀라시잖아요. 어디서 들었잖아요. 우리가 3등급 넘으면 대학 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어서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5등급이 평균이거든요. 우리가 50%인 아이들이 평균인 거잖아요. 아래 위 잘하는 애 빼면. 근데 그 아이가 5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 가운데는 5등급이잖아요. 그게 애로 보면 우리가 공부를 중간 정도 한 거잖아요. 근데 어머님들 놀라시는 거잖아요. 그 중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중간보다 못한 애들이 또 반이나 있잖아요. 조금 이해되시나요? 네. 일단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애 입시 제도고 뭐고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실망해서 오셨을걸요. 왜냐하면 다 만족스럽지 않아 입시는. 왜냐면 다 정규 1등을 하고 싶은데 걔 하나밖에 만족이 안 돼. 또 그것만은 또 한 개 틀렸다고 또 만족이 안 되고. 그렇지 않나요? 저도 자식을 키워봐서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중간고사 저희가 이거 예전에 해봤자 저희가 중3 예비고 올 때 이거 하면은 어머님들이 안 와다 하세요. 근데 지금은 좀 와닿죠. 등급에 관한 얘기 이런 게 와닿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까 최저 등급 얘기 나왔는데 국어 얘기하기 전에 최저 등급 장기고 올해는 서울대를 둘 다 갔지만 작년 졸업생은 1.2인데 서울대를 못 갔단 말이에요. 최저 수능 등급을 못 맞춰서. 그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김포고는 1등급이 없어, 애들 전체가. 왜 없을까요? 4% 있어야 되잖아. 1학기 때 얘가 1등급, 2학기 때 제가 1등급 막 뒤죽 하면 전체가 1등급이 없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애가 2점대 초반일 수도 있고. 그래서 특목고는 2점대가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걔가 뭐 못하는 게 아니라 2점대도 걔가 전교 1등일 수 있어요. 그 학교에서는. 이해되시나요? 네. 자, 솔토나 이런 건 독보적인 1등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김포는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장기도 그럴 것 같아요. 장기도 이게 계속 바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190, 한 7, 8부터 시작을 해서 170, 못해도 175 이상 간 것 같아요. 한두 명 떨어진 애는 있어도 175 이상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김포고나 똑같아요. 장기고와 김포고는 같다. 그래서 커트라인 한 명 어떤 애가 모자라서 장기고와 김포고가 제일 늦게 마감이 됐잖아요. 미달돼가지고 제일 늦게 돼가지고 제일 낮은 애가 갔을 수 있어요. 김포고와 장기고. 근데 커트라인 하나가 낮다고 해서 전체가 낮은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운양고와 제일고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국어 얘기는 하고 운양고와 제일 같은 경우는 보니까 190점대가 넘는데 운양고를 간 애들 꽤 많아요. 제일고 간 애들 꽤 많아요. 솔토고 간 애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전체적인 거를 보면 평균을 내면 전체적인 걸 하면 낮아요. 장기고나 김포고보다 낮아요. 그런데 이 위에 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네. 아주 잘하는 층도 있고 거기도 김포고나 장기고보다 더 잘하는 애들도 갔어요. 그걸 노리고. 솔토고가 작년에 올해 서울대를 하나 갔다더라. 나도 거기에 그것이 되리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못하는 애는 여전히 못해요. 그런데 김포고와 장기고 한 친구들은 잘하는데 내가 못한 아이가 됐었을 수 있어요. 다른 학교 가면 걔가 잘할 수 있는데 그 학교에서 지금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애가 지금 좌절감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랬던 답이요. 그리고 걔가 포기하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예비고일 설명회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멘탈이 약한 애들은 김포고와 장기고를 보내면 안 된다고. 그걸 디디고 일어나야 되는데 못 디디고 일어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였어? 하고 탁 디디고 일어나는 애들 있잖아요. 한번 해보자. 이렇게 디디고 일어나야 된다고. 멘탈이 강해서.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막 마음이 격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중간고사 한 번 봤는데 우리 아이는 벌써 대학이 막 보여. 좀 기차를 타야 될 것 같고 재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내 탓인 것 같고 그죠? 어머님도 그렇잖아요. 내 탓인 것 같고 아니에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아직은 아이 탓이에요. 아직은. 그리고 그걸 몰랐던 뭐 우리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래서 고3 엄마들의 기대가 점점 낮아져요. 그죠? 대통령부터 꿈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현재 고1 애들한테도 조사를 했더니 뭐가 1등인지 아세요? 보컬 트레이닝 하는 게 1등이래요. 하고 싶은 거, 연예인 되고 싶은 게 1위래. 이해가 소믈리에? 뭐 우리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국어에 관한 얘기, 전반적인 걸 좀 얘기를 말씀은 입시에 관한 거는 이거는 아우트라인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그건 충격적이죠. 정시로 간 애들이 별로 없다. 우리 수도권이잖아요. 우리도 지역권이잖아요. 정시로 간 애들이 별로 없다. 근데 김포고나 장기고에서 대학을 곧잘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재수를 해서 많이 가요. 4년제 대학교죠. 4년제 고등학교죠. 그런데 희망을 보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서 조교들을 많이 써보면요. 조교들을 이제 대학교 3학년, 4학년 친구들 조교도 국어, 영어, 수학 조교가 저희 학원에 되게 많아요. 뭐 과목별로 다 있으니까 몇 명씩 있으니까 써보면 3년 전 제가 왔을 때보다 지금 대학을 잘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꽤 괜찮은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애들이. 근데 희망인 것 같아요. 3년 전하고 지금 너무 많이 바뀌어져 있어서 전략만 잘 짜면 잘 가겠더라. 제1고에 제가 희망을 하나 드려볼 거예요. 저희 학부형 중에 하나가 둘째가 여기를 다니는데 첫째가 올해 제1고를 졸업을 했는데 연대를 갔대요. 근데 내신이 2등급이었대요. 연대 경제학부를 갔는데 2등급이었대요. 가능할까요? 교과를 간 거 아니에요. 교과를 가면 절대로 못 가죠. 근데 걔가 학종으로 갔는데 뭐래더라 뭐 되게 특이한 전형성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게 있어요. 근데 걔는 그거를 계속 1, 2, 3학년을 그렇게 쌓았대요. 그거를 1학년 때 컨설팅을 받아서 얘의 방향을 좀 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연대까지는 아니셨대요. 어머니는 인서울이었는데 기도를 세게 했더니 연대를 갔다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정수가 좋은 애가 그래서 되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왜 공부 잘할 때 시집 잘 못 갈 때가 있잖아요. 되게 억울하지 않아요? 공부 못할 때 시집 잘 가는 경우도 있죠? 없나요? 저 있던데. 근데 공부도 뭐 시집도 성적순이 아닌 것처럼 대학도 절대 성적순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포기하시지는 말고요. 포기하시지 말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 내 아이에 맞는 방법이 과거에는 우리 어머님 세대는 다 정시 보셨잖아요. 그래서 딱 줄 서가지고 딱 끊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시대는 그러지 않더라. 내 아이의 컨디션을 맞춰서 얘는 이거 준비할 수도 있고 저거 준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방향만 잘 알면 등급이 좀 낮아도 돼요. 저는 5등급이고 6등급인데 저기 숭실대 컴퓨터 가는 거 갔거든요. 여기서. 근데 1등급에도 떨어지는 애가 있었는데 걔는 준비가 안 돼요. 최저 등급을 준비가 안 된 거죠. 떨어졌는데 2등급인데 연대 간 애도 있고 7등급인데 숭실대 간 애가 있고 또 작년에 여기 논술을 저희가 했는데 놀랬던 거는 인하대를 걔는 뭐 진짜 미술을 하던 애라 뭐 등급을 얘기할 수 없는 정도였었어요. 이제 저기 문양고 학생인데 근데 마지막에 미술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논술을 하러 온 거예요 저희 학원에. 근데 걔가 인하대를 붙었다는 사실. 사람은 몰라요. 입시도 그렇고 몰라요. 그래서 너무 낙담하시지 말고 너무 자만하시지 말고 3년을 공을 꼭 들여보면 지금부터 3년 스토리를 잘 짜시면 그게 공부가 됐건 뭐가 돼도 공부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럼 기본으로 깔고 가되 전략이 좀 필요하다. 저는 옛날 전략이지만 6개월 만에 고대 간 프로젝트가 있어서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요. 일단 국어에 대한 전략을 잠깐 얘기할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고는 김포고 출신이 따로 해줬어요. 김포고 출신들이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 따로 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놔두고 그 다음에 운양하고 제일하고 하는데 지금 고1을 담당하는 선생님 저 윤서정 선생님과 김준우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김준우 선생님은 장기고 담당, 장기고 두 반 다 장기고 담당하고 계시고 윤서정 선생님이 운양고와 제일고를 담당하고 계세요. 학교별로 저희가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행해 주시고요. 저보고 수업 안 하냐는데 저는 수업은 안 합니다. 그 다음 장기고는 보니까 이번에 특별한 게 있었는데 서술형이 나왔었어요.
김포고도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장기고는 거의 김포고랑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술형이 두 문제 나왔는데 저 두 문제가 10점이었어요. 그래서 걔까지 다 만져도 90점. 애들이 서술형 점수가 따로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거 만점 맞은 애가 전에 저희 학원에 한 명 있더라고. 10점 맞은 애가. 걔가 영재고를 준비하던 애거든요. 되게 논리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2점, 4점, 5점 막 이렇게 맞은 거예요. 저기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점수가 깎인 거잖아요. 알긴 알아도 어설프게 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 소설, 희곡, 수필 이거를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문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학 파트 문제가 17문제가 나오고 독서를 저희가 비문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비문학 파트는 7문항이 나왔어요. 애들이 저거는 사실은 배우면 돼요. 문학은. 작품을 자꾸 다루다 보면 애들이 알아지는데 나중에 수능 가서 보면 독서라는 거 모르는 지문 막 나오고 이러니까 애들이 수능 가서 어려워하는 건 독서 지문이 많거든요. 점수를 판가름하는 경우는 그런데 지금 고1은 저거는 배우면 돼요. 현대시, 소설, 수필, 희곡 이런 것을 배우면 되는데 그런데 장기고도 김포고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는 교과서 지문과 교과서 내용 나오면 17문항밖에 안 돼요. 70%가 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나온 게 7문항. 애들 처음 보는 거야. 지문도 처음 보고 문제도 처음 보고 세상에 중학교 때 다 범위를 주고 거기서만 났는데 이런 배신이 7문제를 모르는 질문 나오니까 애들이 뭐냐면 새가슴에 있는 애들은 허걱하고 당황해버린 거죠. 그런 애들은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당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깡이 센 애들이 가더라. 1교시에 허걱하고 새가슴 애들은 2교시 수학도 망가뜨리거든요. 1교시 국어 망가지고 나면. 그래서 그거를 정말 잘 봐야 되는데 교과서 문항 17문항이기 때문에 저거 다 맞아도 점수가 높지 않죠. 그리고 합계가 24단원인데 단원은 1단원, 2단원이 나왔는데 모의고사 지문은 시험 공개는 미공개하고 모의고사에서 4개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4개 이렇게만.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한 거는 점수가 보통 4점, 3점 이렇게 되는데 논술은 5점이다. 하나 틀리면 5점이다. 그래서 논술 2문제. 그래서 쓰기 능력이 사람을 이해할 게 아는 쓰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기 능력도 되게 중요해서 감점을 안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 글씨도 좀 잘 써야 되지 않을까? 보기 좋은 게 먹기 좋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김포고와 같은 수능형이다. 이제 장기는 제가 보기에는 국어 영어 수학이 전부 다 김포고 같아요. 김포고와 장기고는 거의 같다. 그래서 김포고 갈 애들이 장기고 많이 갔죠, 이번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토탈을 내면 김포고와 장기고와 제가 성적이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쪽 동네 애들이 그쪽 갔을 거고 이쪽 동네 애들이 이쪽 갔지. 이제는 여기서 많이 김포고를 넘어간 애들이 많지 않거든요. 가서 성공한 애들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김포고가 수능형이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는 예전에는 보면 지문은 똑같이 주고 문제만 좀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지문도 바꿔버리면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딴 거구나. 애들은 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그냥 훑어보면 아 그거와 같은 거였구나 하면 되는데 딴 거구나 하는 순간 당황하는 거죠. 이게 애들한테는 아마 첫 시험이어서 아마 지금 당황했을 거고요. 그래서 외부 지문만 나오면 애들이 무조건 어려워하는 거고 무조건 겁먹는 거죠. 근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4번이에요. 이제는 중학교 때는 대신 성적 잘 맞은 친구는 많이 암기한 친구들일 거예요. 평가 문제지만 풀어봐도 됐었거든요. 내신 위주로 공부했던 학생들은 이따 여기 제가 자세히 썼어요. 여긴 다 했지만 내신 때 100점 맞았어. 중3 때. 그런데 와서 4등급이야 5등급의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중3 내신을 외웠을 확률이 큰 애들이에요. 벼락치기 국어 공부를 한 애들인 거죠. 걔는 4등급이 맞는 거죠. 지금부터 국어는 능력이에요. 대학 수능 능력인 것처럼 모든 것을 모르는 걸 처음 대하는 걸 해결해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시켜드려서 장기고는 앞으로 이 능력 중심으로 제가 보기에는 2-3년 전에 장기고가 지금의 장기고가 아니었듯이 운양고와 제일고도 지금의 운양고와 제일고는 아니다. 제일고는 지금의 제일고가 아니잖아요. 몇 년 전에 제일고가 분명히 아니잖아요. 만만하게 보시고 가셨지만 누가 그런 말씀 앞으로 가장 발전할 고등학교는 제일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유는 그 아파트 주변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어떤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 속에 있느냐 이게 있잖아요. 경제력하고 학교는 같이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사교육이 옆에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능력이 중요하고요. 운양고는 객관식만 나왔죠. 그래서 잘 찍을 수 있었죠. 저거는 일단 장기고는 일단 찍는 거에서 10점은 절대 못 찍는 거잖아요. 만점이 90점이잖아요. 근데 얘는 찍어서 100점이 나올 수 있는 애죠.
찍어서 틀렸을 때지만 찍어서 하는데 어쨌든 얘네는 시, 수필, 고전, 문항이 13문항이 나왔어요. 장기고의 특징이 있어서 문법이 안 나왔죠. 장기고는 문법이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아까 문법은 뭐라 했어요? 좁고 깊다 그랬잖아요. 까다롭다 그랬잖아요.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답은 정확한 거거든요. 근데 장기고는 이번 기말은 문법인 거죠. 작년에도 그랬어요. 1학기 때는 1등급이 없었어요. 너무 성적이 좋아서. 왜냐하면 다 막 90점도 넘어가면 1등급이 막 4%를 넘어서면 다 2등급이거든요. 근데 그 작년에 기말고사 때 문법을 뒤따 어렵게 해서 애들이 와장창 실력차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줄을 세워버리더라고요. 장기고는 이번에 기말은 문법이다. 예상되잖아요. 전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는 문법이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문법 공부 안 한 애들은 또 어려웠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방학 때 특강으로 문법을 한번 했잖아요. 그리고 시험 대비 때 문법을 좀 했잖아요. 그런 애들은 덜 어려웠겠죠. 근데 문법이 뭐야? 이럴 때는 애들은 좀 어려웠던 거죠. 그 다음에 독서가 비문학이에요, 어머니. 독서가 비문학, 여기는 4문장 정도 나왔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 그래서 애들이, 운영 애들이 잘 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너만 잘 본 건 아니야. 너만 잘 본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문학이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범위는 좀 줄었는데요. 교과서 외 작품들이 좀 나왔어요. 운양이. 운양은 절대 교과서를 벗어나지 않았었는데 운양이 이제 교과서 밖으로 가는 거죠. 얘도 김포고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도 나중에 수능을 봐야 되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이게 맞으니까. 그래서 문법도 장기고는 작년에 틀리기 위한 문법을 냈어요. 어렵게. 이게 입시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왜. 그런데 운양은 이번에 입시에 자주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낼 거를 낸 거죠. 낼 거를 내서 심화 확대하게 하는 거죠. 이거 아니? 확인한 거예요. 이거 너 틀릴 거야? 이게 아니라. 알 건 너 알아야 되지 않냐 하는 거 문법을 냈었고요. 독서는 사실 생각보다 교과서 내에서 그렇게 어렵게, 비문학을 어렵게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은. 근데도 지금 커트라인이 꽤 높을 것 같죠? 1컷이 꽤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문제가 쉽지만 않았어요. 작년보다. 절대. 그런데 1컷이 높다는 얘기, 높을 것 같은 예상이는 뭐예요? 상류층이 많다. 여기 스카이층이 있다. 걔들은 이렇게 흔들어도 저렇게 흔들어도 나오는 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운양고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가셨던 분들, 뭐 중학교 때 170, 180이었는데 내가 저기를 가면 다른 애들 다 빠질 거니까 내가 거기 가면 토끼굴에 뭐가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196도 기다리고 197도 기다리고 있고 미리 선행이 좀 많이 된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세한 거를 거기다 제가 써놨어요. 이제 안 갈까요? 자세한 거를 넣고 그 다음에 제1고는 넘겨주세요. 제1고를 함부로 가지 말란 것 같아요. 올해 제1고는 진짜 작년에 비해서 제1고 역시 문항수는 그냥 객관식만 있었어요. 이것이 쉽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주관식이 없다는 건 아직은 그래도 찍어서 맞출 확률이 있잖아요. 얘는 100점을. 그래서 근데 제1고의 특징은 현대시, 현대서가 신곡 스킬을 골고루 잘 했어요. 문제가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운양고 문제도 좋았고 제1고도 문제가 되게 좋았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로 봤었을 때. 골고루 내려고 노력을 했었었다. 그래서 문법이 6문항이 났었어요. 여기도. 그래서 아까 보면 뭐 비슷하죠? 운양고랑 패턴이 비슷한데 출제 범위 있었고요. 비교적 여러 장르 다 나왔다. 아까 보면 뭐 여기서 지금 보면 고전 수필도 나왔잖아요. 고전 파트는 안 나온 파트도 있는데 얘네는 고전 수필도 좀 나왔었고 골고루 냈더라 하고 중학교에서 문법은 의문 체계를 중심으로 내고 있는지 알았나 모르나 심한 문제 수준으로 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2학기 때 기말고사 때는 뭘 내냐면 문법 요소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문법 요소는 뭐 주어, 서술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출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독서는 아까 비문학이라 말씀드렸는데 교과서 밖에서 출제되었고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질문이 나왔으니까 애들은 뭐예요? 낯선 질문이죠. 근데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2006년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경제 질문이에요. 주식에 관련된. 애들이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의고사를 몇 년치를 다 풀어봐야 돼 계속.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창작해 내기는 어렵거든요. 국어생들이. 그러면 예전에 건데 3년 전 거는 안 나게 돼 있어요, 어머니. 지금부터 3년 전 거.
는 다 풀어봤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학원에서도 막 풀린다고 생각하니까 안 때문에 저 멀리 몇 년, 16년 전부터 문제 나오는 거잖아요. 16년쯤 교육청 문제. 그래서 누구는 1900년대부터 다 풀어버리라. 저게 이제 과학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국어가 저게 보니까 이제는 대비가 쉽지 않다. 고등학교 대비는 범위가 있어서 뭐 4주, 6주에서 대비가 안 되더라. 그래서 평상시 갖고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고1, 고2, 고3 때 능력은 언제 되냐면 저는 국어는 이런 것 같아요. 꾸준히. 수학도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영수는 뭐 일주일에 주 3회씩 하지만 이거는 주 1회잖아요. 주 1회 정도라도 꾸준히 3년간 애들이 역량이 키워지더라. 어느 날 그 항아리가 채워지는 시점이 있죠. 문학도 비문학도. 그래서 비문학을 이해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고요. 구조 분석이 필요해요. 지금은 지식이 너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외울 건 전혀 필요 없고요. 이게 정보인지 아닌지 여기 이 많은 것 중에 어떤 게 고구마고 어떤 게 흙인지를 골라내는 능력을 가진 애들. 그 능력이 함량돼야 하기 때문에 이 국어는 저는 국어쌤이지만 국어 점수만 위해서 하지 마시고요. 다른 과목을 이해하고 다른 모든 매체를 이해하고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도구로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대학에서 그 아이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국어가 되게 중요해진 거죠. 국어는 수학은 워낙 오랫동안 하셔서 그런데 국어가 만만하게 본 사람과 국어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그 국어의 시대가 왔다고 얘기를 해요. 국어를 천대했던 사람들 그 대가를 받으리라고 원장은 그런 얘기 하던데 꾸준히 애가 잘한다고 손 놓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꾸준히 가다 보면 어느 날 탁 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수학을 하기 전에 국영수니까 영어를 먼저 할게요. 근데 저희가 그전에는 190스카이 원장님이랑 같이 이제 이런 것들 했는데 저희는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 영어만 듣는 친구들 좀 곤란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영어만 듣는 친구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기 종로 M 여기 장기 쪽에 있다가 이번에 장기상가 쪽으로 오셨어요. 근데 저 원장님이 종로 M은 하지 않고 영어만 하세요. 아마 이 지역에서 김포고등학교를 가장 많이 보냈을걸요. 여기 장기동에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그쪽에서 해서 그 아이들 고3에 와 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장기고, 김포고 아이들 중심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제는 다른 과목은 안 하고 언니 영어만 하신대요. 그래서 고등부 영어를 중심으로 하시는 우리 조명 원장님인데, 아마 지금 저희가 고등관 수학의 힘이 저기 명랑했던 건물에 있잖아요. 그 건물 같은 이렇게 건물의 아래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위는 수학의 힘, 밑에 영어 힘이 될 거예요. 종로학원의 브랜드가 영어 힘이 되면서 고등관 아마 맡아 주시게 될 것 같고요. 저는 고대를 나왔지만 우리 영어 원장님은 서울대 나오셨어요. 서울대 나오셔서 학사, 석사를 전부 다 서울대에서 하셨고 제가 알기로 청담하고 압구정 하다가 목동에서 학원을 크게 하셨어요. 영어 학원을. 그러다가 이쪽 동네는 조금 그런 게 안 먹혀서 종로 M으로 들어오셔서 선생님은 영어만 하셨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영어 분석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 지역 영어는 근데 지금 현재는 김포고 애들 제일 많이 하고 계세요. 여기서 김포고 애들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장기 그냥 여기 분석을 좀 부탁드렸으니까 우리 종로 영어 원장님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큰 박수로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쓰는 거니까 큰 박수 좀